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97회 한국의 미를 광화문 광장으로 이제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가보니까 경찰이 광화문 광장을 폐쇄시켰더라고요. 광화문 광장에 일반인들이 이제 진입을 못하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너무 창궐하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시위나 집회를 막으려고 그래서 경찰이 나와 차단한 것인지 아니면은 광화문 광장을 기존에 있는 그런 광화문 광장을 이제 부수고 다시 광화문 광장을 공사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사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광화문 광장을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경찰들이 나와서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용산 기념관으로 이제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산 기념관에 가서 이제 197회 한국의 미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용산 전쟁 기념관을 가면은 용산 기념관 입구에 이런 아주 멋진 그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렇게 높이 삐죽하게 솟아있는 그런 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아주 용감한 병사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런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전쟁 기념관 입구에 가 보면 말이죠. 이렇게 아주 멋진 조형물이 돼 있고 또 지하로 조형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면은 비상대비 체험관이라는 곳이 나타나요. 여기 아주 멋진 두 개의 인형이 보이죠? 그 밑에 이제 비상대비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대비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험관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반경 및 복원, 그다음에 6.25 전쟁, 이런 도면들이 복도를 장식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비상대기 체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때 지하로 대피하잖아요. 그런 지하 대피 모형이죠. 한마디로 이제 진짜 지하 대피소가 아니라 지하 대피소를 이제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킬로톤급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북한의 핵도발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전시를 해놨네요.
북한의 안보 위협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보기 공간으로 지하 대피 시설을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진짜 대피 시설이 아니고, 비상 대비 물자 준비 요령.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하면은 어떤 물건을 비상 물건을 이제 확보해야 하는가. 라디오 신라면, 그다음에 방독면, 고무장갑, 꽁치 통조림 이런 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그리고 또 기념관 첫 입구에 보면은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병사가 이제 서로 껴안고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조각품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하나는 국군이고 하나는 인민군 복장을 했어요. 근데 이 인민군 복장을 한 거는 이제 형이고, 국군 복장을 한 것은 형이고, 인민군 복장을 한 게 이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서로 이제, 국군 복장을 한 형과 인민군 복장을 한 그 동생이 서로 이제 부둥켜 갖고 포옹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형과 아우가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웠다. 이런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조형물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이죠. 이렇게 형과 동생이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우다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동족으로서 형님과 아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로 이제 총불을 겨누고 싸운 것입니다. 이제 같은 피를 가진 동족끼리 동족 상잔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생각해 하는 그런 조형물이죠. 그래서 이 조형물 밑에 들어가 보면 또 밑에 안에 어두침침하게 해놓은 이런 또, 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여길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천정 모양도 나오고 그러네요. 천정 모양도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벽에 보면 벽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그려져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볼만합니다. 여기는 끊어진 대동강 철교인지 한강 철교인지 그렇고, 바닥에는 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세계 지도를 가운데다 놓고 또 삥 둘레 이제 유엔 참전국의 태극, 유엔 참전국들의 이제 국기가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곳을 이 장면이 이제 정면에서 본 용산 기념관인데요. 건물이 아주 멋있죠. 그리고 이 용산 기념관 주위로 이렇게 여러 나라의 기가 있는데 이것은 유엔 참전국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참전했던 유엔국의 깃발이죠. 이 장면이 이제 정면에서 본 전쟁 기념관입니다. 정면 가까이에서 본 전쟁 기념관인데 360도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보죠. 맞은편에는 이제 6번이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떤 공간이냐면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그 목숨을 잃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이제 그 전사자 전사자 명부죠. 전사자들의 이름이 이제 적힌 그런 엄숙한 공간입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공간이죠. 아, 6.25 때 참전해서 그 전사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찰들, 그 다음에 국군, 그 다음에 그 미군, 유엔군들, 그 참 많습니다. 하여튼 그 이분들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그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전사자 명비라고 이제 돼 있네요. 그래서 뭐 국군은 일시백, 천만, 십만, 17만 얼매고 유엔군은 이제 유엔군 중에서 이제 미군의 희생이 제일 많은데 미군은 이제 3만 8천 얼매 몇 명이네요. 일시백, 천만, 3만 8천 몇 명이고 국군은 17만 얼마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17만 얼매고 미군은 3만 얼매고 유엔군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미군이죠. 그 참 경건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그 6.25 때 사용하던 무기 그리고 현재 그 신무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지금 이 빨간 글씨로 207이라고 써져 있는 그 비행기가 보이시죠? 이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냐면은 그 이웅평이 알죠? 이웅평 그 대위가 이 미그 207을 몰고 이제 귀순하는 겁니다. 이 이웅평이가 이제 이 비행기를 몰고 귀순한 거죠. 미그 19 전투기 파머라는 겁니다. 네, 빨간 글씨로 이제 207이라고 적혔죠. 예. 이 전차는 K1 전차인데요. 이제 1970년대 후반에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1980년, 87년에 육군에 이제 실전 배치한 그런 K1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국산의 전차죠. 6.25 전쟁 당시에는 이런 그 전차가 그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탱크가 한 대도 없었었는데 그 1970년대 후반에 순수 국내 기술로 이렇게 그 K1 전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큰 국가적인 이렇게 경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에 보면 아주 두 명의 병사가 리얼하게, 리얼한 그 모습의 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가 쭉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신형 그 현대 미사일,
뭐 미사일도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야외 관람은 이제 마치고요. 이제 전시장 실내로 실내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 센터 룸이죠. 그러니까 정중앙 포인트가 되는 용산 전쟁기념관의 주 포인트가 되는 이제 중심, 그러니까 관이죠. 현관이죠. 현관. 근사합니다. 큰 북도 전시되어 있고요. 우선 전시실로, 지하 전시실로 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촛불도 켜놓고 그런 곳인데요. 참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한 그런 영혼을 달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 전사자 명부도 있고 그런데요. 참 그래서 꽃다운 나이에 전쟁을 하다가 죽은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촛불도 켜놓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쟁 역사실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전쟁 역사실로 통하는 이제 첫 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옛날 이제 그렇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신라 고려 이때 뭐 전쟁부터 뭐 현대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역사적인 그런 전쟁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메인 홀에는 또 이렇게 야외에서 무기들을 봤는데 실내에서 또 실내에도 이렇게 무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말이죠. 이 차가 캐딜락이라는 건데, 이게 소련이 이제 김일성이한테 선물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타던 승용차죠. 이게 6.25 전쟁 때 국군이 이제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공권은 완전히 유엔과 미국이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격을 이제 폭격의 공격을 이제 공중의 공격을 이제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하늘에서 참 가공할 만한 그런 폭격을 계속 들이대니까 아마 김일성이가 타고 가다가 도로를 이탈해서, 그러니까 도로로 차를 타고 가다가는 유엔군 폭격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차를 버리고 이 산길을 산행을 했나 봐요. 그랬던 걸 이 국군이 아마 뭐 내가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뭐 이 차를 어떻게 노획을 했는가 이런 자세한 얘기는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위급한 상황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뭐 후퇴하다가 이렇게 공산 측이 위대한 위험한 상황이니까 후퇴하다가 내버리고 차를 내버리고 후퇴한 걸 우리 국군이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보내졌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차를 누구한테 선물했냐면은 미8군에서 낙동강 전투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던 키가 작달만한 워커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별세짜리 중장인데 키가 작달만하고 아주 얼굴이가 까무잡잡한 그런 워커 중장이 있었는데
워커 중장이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죽은 그 장성 중에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워커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별세짜리죠. 별세짜리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미망인 그러니까 워커 장군의 과부죠, 과부. 그 미망인한테 이승만이가 이 차를 선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 한국 전쟁에 와서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다. 용감하게 싸워서 이렇게 적국의 김일성이 차까지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물했는데, 그 미망인이 이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고 보니까 기분이 아마 나빴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의 목숨과 바꾼 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탈 때마다. 그래서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차를 고물상에다 넘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물상에 이 차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물상에 흘러져 나온 차를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도로 되찾아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연이 많은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 김일성이한테 선물한 그런 캐딜락, 하여튼 캐딜락사에서 나온 차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탔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탔던 차까지 이렇게 획득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6.25 전쟁이 치열했는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김일성이 차와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차는 앞에 번호판에 보면 알죠? 이 봉황의 휘장이 붙은 대통령 전용 차인데요. 이 차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타던 그런 전용차였었죠. 김일성이가 탔던 차와 나란히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외교로 전쟁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방력이라는 거는 너무나 허술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쟁의 역사하면 첫째 떠오르는 게 이순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순신은 진짜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름난 장군은 많습니다. 강감찬 장군, 그다음에 을지문덕 장군, 최영, 그다음에 이성계, 이런 장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간에서도 제일 국가의 참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그런 국난을 극복한 인물이 이순신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 쭉 보면 이제 애국투사들 나오네요. 윤봉길, 그 다음에 이봉창, 그 다음에 김좌진, 지청전, 그 다음에 홍범도, 강우규, 이런 여러 애국투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항기에서 이제 대한제국, 병인 양요가 있었고, 신미 양요, 윤요호 사건, 동학농민운동, 을미의병, 대한제국 군사제도, 울사의병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여러 투사들, 그러니까 애국 투사들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두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이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뭐 이순신도 이렇게 두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의병장들 이런 사람들 두상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있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러일 전쟁관인데요. 우리나라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서로 각축을 벌였던 그런 전쟁, 러일 전쟁에 관한 그런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 말기에 고종임금이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변경시켰잖아요.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바꾸고 자신은 이제 황제로도 취임을 했는데요. 그러고 이제 뭐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볼까 했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제 국운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고 참 황제라는 것은 허울뿐이고 참 껍데기만 남아있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먹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미 망한 것을 일본이 먹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을미의 의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을미사변에 분개해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을미의병에 관한 그거를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민비가 일본 낭인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일본 낭인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는데 뭐 프랑스인지 러시아인지 그런 러시아인지 프랑스인지 그 나라에서 말이죠. 어느 외교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민비가 죽지 않았다.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헛소문이고 실제 민비는 죽지 않았다 이런 문서가 발견됐다 그래요. 그러나 민비가 죽지 않고 살았었다라는 것은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무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전부 하나같이 민비가 을미사변 때 낭인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제 정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화 운동기와 이제 국방 강화 노력, 개화 시대에 이제 이런 복장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긴 말이죠. 조선 말기 개항기 시절에 항구를 개방하던 인천을 개방하고 이런 항구 도시가 이제 개방이 되던 서양 문물의 개방이 되고 서구 문물의 개방이 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이런 포들 이런 거를 이제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앞선 문물들이 밀밀듯이 물려오고 여기는 병인양요관이네요. 병인양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쳐들어왔던 그런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천주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박해해서 천주교 외국 신부들을 많이 죽이니까 거기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프랑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병인양요인데 이 지금 나오는 옷은 양헌수인가? 어떤 양헌수 장군인가 병인양요 때 용감하게 싸웠던 그 장군이 입었던 옷을 전시해 놓은 겁니다. 양헌수 대장인가 아마 그렇죠. 이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말을 좀 많이 더듬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때 적었던
이거는 어떤 공간이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그 수원성 아시죠? 수원에 가면 이 성곽들이 성곽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원성을 이제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그런 그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축소된 그 성곽들 이런 것을 이제 전시해 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세요. 수원성 모습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서문이라고 있네요. 화서문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수원에 가보세요. 화서문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곳은 이제 봉화를 올리던 그런 봉화 그 모습이고 그래요. 화서문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수원성을 더 이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수원성을 이렇게 축소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한 곳이죠. 예, 이렇게 화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여기 세 사람의 그림이 이제 보이죠.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일성, 모택동, 그다음에 스탈린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합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을 미국과 유엔군이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6.25 때 북한 공산군이 이제 타고 내려왔던 그런 오토바이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몰고 이렇게 이제 타고 내려온 건데 소련은 북한군을 이제 무장시킨 겁니다. 무기 뭐 이런 거를 지원해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지원해 가지고 북한을 이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의 군사 차이라는 거는 엄청났어요. 진짜 뭐 한마디로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북한과 남한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즉시 남한은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국방력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군은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폭탄을 안고 자폭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고 그래서 용감하게 싸운 국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유교하면 잊을 수 없는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천 상륙 작전과 이제 메가더 장군 얘기를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야말로
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역사에 참 잊을 수 없는 역사책의 그 커다란 그런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런 굵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국군이 이제 서울 수복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청 앞에서 이제 태극기를 개항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참 눈물겨운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말이죠. 그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고 가운데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고 맨 우측 맨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제 그 당시 그 주미 대사로 보이는 이제 무초 대사로 이제 보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미 대사라는 게 아니고 주한 미국 대사죠.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스탈린, 김일성, 이제 모택동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꾸 그 말이 뒤풀이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국방이라는 거는 뭐 형편없었죠. 그런 형편없는 국력이었지만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누비 옷을 입은 겨울철에 누비 옷을 입은 이제 중공군 복장인데요. 한 사람은 이제 꽹과를 치고 한 사람은 이제 피리를 불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중공군 하면은 이제 꽹과리를 두드리고 피리를 부는 그런 게 이제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내를 다 관람을 하고 이제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전번에 종묘를 촬영할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동시 녹음을 하겠다. 그 후에 녹음을 해서 집어넣지 않고 현장에서 촬영과 동시에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 동시 녹음을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동시 녹음을 해보니까 그 음질이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액션캠을 사용하는 게 어떤 액션캠이냐 하면은 좌우지간에 내가 사용하는 그 액션캠의 그 브랜드 이름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 액션캠으로 녹음을 해보니까 말이죠. 녹음되는 음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종묘를 촬영할 때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동시 녹음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촬영과 함께 동시에 녹음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후에 내가 집에 와서 촬영을 해가지고 후에 집에 와서 이제 정식으로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음성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역시 그렇게 후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촬영 후에 집에 와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션캠의 녹음 음질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후 녹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이죠. 동시 녹음이 아니고 촬영 후에 녹음을 해서 집어넣는 그런 후녹음을 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197회 한국의 미는 광화문 광장을 이제 선택했으나 광화문 광장이 이제 폐쇄되는 바람에 촬영을 못하고 급히 장소를 바꿔서 이제 용산 전쟁기념관을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회 한국의 미는 용산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또 한국의 미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작하는 영상 블루레이와 유튜브는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레이 촬영을 해서 블루레이 제작을 위해서 촬영했던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블루레이 제작하는 그런 영상과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또 틀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